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지금 현재 맞이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씀할 때 어떤 땅을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 보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래 봅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밟은 그 땅을 여호수아 때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완전히 줬다고도 볼 수 없죠. 다윗에게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들 땅이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라는 고백을 못할 정도로 좀 흐릿합니다. 흐릿하죠. 근데 지금의 2021년이라는 그 세월을 볼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다고 할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어떤 확실한 명분이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전쟁 상황이라죠. 전쟁 상황. 모세에게 주었다. 모세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었다. 여호수아만 누리는 거 아니죠. 분명히 상황은 땅을 딛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이 거하긴 거하는데 항상 이게요 완벽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이 종결됐으니까 끝났다 라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누구에게든지 완전히 끝난 내용이 없습니다. 완전한 상태. 나는 이제 너 하나님을 더 이상 참 신앙하는 내용에서 이 정도 같으면 끝난다. 요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왕과 제사장 선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언제나 같이 갑니다. 언제나 항상 시대마다 왕의 기능으로 또 제사장의 기능으로 선지자의 기능으로 하는 이 기능 자체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 환경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쉬는 동안에 사탄의 영역에서조차 사탄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요 질문이 계속 인간들에게요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코에 숨을 쉬어 주어졌다는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과제면 과제, 인간의 목표면 목표, 개인에게서 그걸 목표로서 설정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는 개인에게 주어진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한 개인의 존재는 사탄의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마지막 어떤 위치가 되는 그것을 지향하는 그 힘은 인간에게 다 개인에게 맞도록 하나님은 다 부여되었는데, 그 부여한 것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나타낼 것인가 나타내지 않을 것인가, 그 내용에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개인이 시사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2021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 한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 전체가 하나님에게 어떤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개인 국민들의 개인에게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는 요 어떤 단어들로 함축되어서 내가 어디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요구되면서 국가 단위로 국민들 전체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하는 것에 고백을 하도록, 지금 국민들에게 지금 이게 계몽을 하는 형편에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말을 쓰는 지금에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주어졌으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어질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위치는요,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지만은 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웠던 그 어떤 신앙, 개인의 신앙이 국가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국민들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국민들의 구호가 되어지도록, 이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그냥 물어보는, 지나가면서 하는 그런 말처럼 인상 아닙니다. 그냥 허례허식에 그냥 인사 정도로 하고 지난 내용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걸 갖고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대한민국 해야 되는, 전 세계에 인류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이런 과제 속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춘기 월별로 이래 해라, 또 교회 오고 사춘기의 생명체, 죽음, 병재, 인간, 이런 내용을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 해서 계속 일어나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적 체결에서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선지자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어떤 참 한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 전체에서 이것이 대표적인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방위조약과 조미통상조약이라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것에서 오늘 2020년, 2021년 지금의 상황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구나 하고 정리를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주어져 있다. 이거 대한민국에. 여기서 자료를 지금 남기는 목적은 바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서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시사적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적인 기능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자꾸 발표하는 거다, 이래 보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은 지금 이 진자유 TV에서 나오는 건데, 딥스라는 말은 딥스테이트라는 점, 이것이 일반화가 되었어요. 제거되는 중인가, 거구 돌풍, 총리가 사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찬찬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말이 빨라가지고 한 번 하고 나서 또 듣고 하면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바마 게이트와 관련된 문서들의 기밀의 제와 함께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노선을 탄 지도층들의 사임 소식이 줄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9월 사임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의 지도자가 새로이 선출됩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고 유럽연합 집행부가 있지만 유럽의 지도자를 꼽는다면 누구든 아마도 메르켈을 꼽는다는 견해를 전하며 2005년 취임할 때만 해도 헬무트 콜 총리의 정치적인 딸로 불렸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세계 정치에서 군림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은 동독 출신의 물리학도 출신으로 조용하고 합리적인 성격, 흔히 떠올리는 정치인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집권 16년째가 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6일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를 침입자이자 폭도라며 미국 의사당 사태에 분노와 비애를 느낀다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11일 폐쇄 전환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갑자기 웬일인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번 문제만큼은 트위터 측에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 메르켈은 그동안 친오바마 노선이었으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난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영국 매체 더선은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건강 우려로 인해 내년 초 사임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나온 영상을 관찰한 이들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푸틴은 다리에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쥘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임할 계획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재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1950년대 이후 러시아와 옛소련을 통틀어 최장기간 집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독재자이긴 하지만 글로벌리스트들과의 연관성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단적으로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대략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트럼프만큼이나 푸틴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세 번째 유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가 소속 정당의 핵심 당직자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AP통신이 13일 전했습니다. 라타스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물러나겠다면서 누군가가 확실히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연계된 이들에게 심각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게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모호한 말을 남기며 사임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이전까지는 에스토니아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등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에스토니아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에스토니아 주재 미국 대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기존의 제임스 멜빌 에스토니아 미국 대사까지 사임시켰던 것으로 보아 에스토니아와 미국의 외교 관계가 러시아에 버금가는 갈등 관계로 들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탈리아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이탈리아 연립정부 주세페 콘테 총리에 대한 의회 신임 표결이 오는 18에서 19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임 표결에서 과반에 실패하면 콘테 총리의 사임과 함께 정국은 시계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권인 주세페 콘테는 저소득층의 1인당 최대 780유로, 하나로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 등 그동안 밀어붙였던 포퓰리즘 정책들이 팽창되면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한 바이러스 부양책 규모를 놓고 주세페 총리는 유럽 구제금융기금을 끌어와서라도 경제부양책 규모를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당들은 국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그래도 이탈리아는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대립이 주세페 콘테 총리의 연립정부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 개입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탈리아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지분이 30%인 레오나르도 스파 방위산업체의 IT 직원은 레오나르도의 군용위성 링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로드하고 이를 전송하여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투표를 변경했습니다라고 법원에서 진술합니다. 이 사실을 밝힌 선거감시 단체의 리더 잭은 최근 레오나르도에서 직원을 체포한 것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이 계획은 전 이탈리아 총리 마테오 렌지와 CIA의 도움을 받아 버락 오바마가 조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임 소식은 마르크 류테 네덜란드 총리가 15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류테 총리는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수천 명의 부모들에게 아동수당을 부당 청구했다는 잘못된 혐의를 씌운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류테 총리는 총선을 2개월가량 앞두고 내각 회의를 소집해 사임 결정을 밝혔습니다. 류테 총리는 2017년 극우 세력 명운을 가르다 극우 돌풍 잠재운 류테 등의 헤드라인으로 그의 당선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극우 돌풍을 어떻게 잠재웠을까요? 미국, 한국, 네덜란드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섯 번째, 지난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쿠웨이트 총리 셰이크 사바는 1월 19일 의회 회의에서 신문을 앞두고 사임을 합니다. 쿠웨이트는 걸프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의회는 입법을 통과하고 장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고위직은 집권 가족이 차지합니다. 쿠웨이트는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카톨릭 월드 리포트 매체를 통해 1월 8일과 15일 사이에 세계 대륙에
9명의 가톨릭 주교들이 우한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망한 가톨릭 주교의 연령은 53세에서 91세까지였습니다. 5명의 주교는 유럽에서 사망했으며 그 외에 잠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등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중 타르탈리아 대주교는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자체 격리가 되었지만 글래스고 대교구는 현재 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금융계 큰손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한 분파인 에드몽드 로스칠트 가문 상속자인 벤저민 로스차일드가 57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프랑스 스위스의 자산운용사인 에드몽드 로스차일드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자사 회장인 벤저민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자민 회장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설립자인 메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의 7번째 계승자이며 그의 부친은 시온주의자로 이스라엘에 거액을 기부한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남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벤저민 회장은 은행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회사 운영에서도 손을 뗀 상태로 고속 요트와 자동차에 빠져 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몽드 로스차일드는 1953년 설립됐으며 전 세계 32곳에서 2,6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관리 외에도 기업 재무, 비상장 주식, 부동산 투자 분야에 관여하고 자산 규모는 약 1,940억 달러에 이릅니다.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록펠러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본으로 맨해튼 월가의 돈을 긁어모아 미국 정부를 중앙 집권화하고 그들의 공통된 목표인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월 16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슈거푸드 코퍼레이션의 CEO이자 스위트로우의 거물인 도널드 타버가 맨해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력했던 상품은 인공감미료와 커피 프리머였고 한때 제품의 인체에 해로운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이유로 전량 회수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리더들의 사임 소식에 일각에서는 딥스테이트들이 제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 우연의 사건들일까요? 내용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자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죠. 지금 이 영상물에서 뭐 참 일부러 뺐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영상물 중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뭐 한국과 미국 이런 관계, 이것이 한국, 미국, 네덜란드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한번 있었는데 다른 나라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실권을 하는 실권이죠. 권력에서 내려오는 내용들만 쫙 자연했는데 대한민국이 빠져있다. 실제로는 그들이 실각되어지는 그 형편이, 그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 대한민국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르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로 나타나는 이 미국의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근자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근자에 가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훈련이죠.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외치는 지금 현재 뭐 정권 가진 자를 향해서 내려앉아라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어떤 목표, 땅을 주겠다, 이거 자체 이제 땅을 얻었구나 확실히 이렇게 딱 구분 짓는, 야 이건 이제 결정적이야, 더 이상 다른 변화가 없어, 이런 형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늘 그렇다는 거지. 모든 인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다
고백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때가 있지만은 가는 과정에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뭐지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결론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이승만 대통령 한미방위조약 체결할 때에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하는 이 내용은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느 누구도요 이 내용을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만 이걸 품고 있었지.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입국론을 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이 있으므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게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자료를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치고 국적을 밝힌 사람 밝힌 대로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이 자료에 대해서 더욱더 참 연구하고 이걸 북돋아야 될 요소가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있는가, 왕으로서냐, 제사장으로서냐, 선지자로서냐, 요 기능을 찾는 데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든지 개인이 예를 써야 되는 거고, 또 국가는 국가 단위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하는 것은요 지금 국가 단위에서는 정해졌어요. 대한민국은 선지자직으로, 왕적인 것은 미국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인류 기동의 구조가 이미 2020년에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거 외에 나라마다 우리는 선지자 쪽으로 하겠다, 우리는 제사장 쪽으로 하겠다. 국가 단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 형성되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개인도 찾아 나오듯이 국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편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나타낸 방편으로서 우리는 왕적인 기능으로서 국가 단위를 운영하겠다. 우리는 제사장의 기능을 가겠다.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겠다. 이거는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서 1장 3절에 나타난 대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너희 발바닥이죠. 너희 발바닥. 내가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국민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